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 주말 동안에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보시게 되면 살짝 이 빨간색의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초록색의 또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지금 느끼시는 이 장 분위기는 이런 초록의 상승을 느끼기보다는 그 걱정과 우려를 좀 더 많이 느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또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지난 금요일이었죠. 6월 13일. 시간은 오전 9시. 그러니까 일봉이 바뀌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주말 동안에 또 계속 서로 이 공방을 또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이 썸네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선 넘은 네타냐후 세계 최대의 가스전을 공격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세계 최대 이란 가스전까지 공격을 했다라는 이런 또 소식이 들리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썸네일만 본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또 선을 넘었으니까 뭔가 이란이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전쟁이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또 계속 나오는 이 뉴스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천연가스전, 석유 저장고만 골라서 때리는 이스라엘. 그래서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또 인플레에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가 또 올라가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커녕 오히려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 부분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오늘 아침 이제 10시가 넘어서 나온 기사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민간인에게 대피하라라는 경고도 하면서 끝나지 않은 공습,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공습을 주고받을 정도로 이 전쟁의 양상이 지금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금 현재는 좀 국지전으로 볼 수 있죠. 아직은 전면전이 아닌데 그렇다면 이것이 확전이 되면서 또 전면전까지도 갈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세계 경제에 또 충격을 주게 되면서 자산시장에 또 폭락까지 가져오게 될 수 있느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려가 되면서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데 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이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에 또 발생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 영상의 제목을 보시면 중동 전쟁 이슈는 이 영상으로 종결 짓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보면은 추매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보면서 추가 매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에서 무엇을 말씀을 드렸느냐, 이것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이제 역사상 이 중동에서 충돌이 발생이 됐을 때 그 당시에 미국 증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이라크전, 2011년도 시리아 내전, 또 2019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쭉 해가지고 그때의 증시 영향을 보니까 간단히 좀 보게 되면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제한적인 영향, 또 보시면 수일 내 회복, 또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요약 인사이트 해가지고 이제 S&P 500 미국의 증시가 하루 이틀 동안에는 그 하락폭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회복되는 그 시간도 보통 3일에서 일주일 내면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하락은 거의 없었음. 그래서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인식을 해도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금요일날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요일날 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이죠. 그때 이 미국의 금요일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었느냐, 이걸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전쟁 또 막 발발이 됐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붉게 마감은 됐습니다. 그런데 요 3대 지수로 좀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1.7%, S&P 500이 마이너스 1.1%,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로 제가 조금 전에 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하루 이틀의 하락폭이 평균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2%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범위 내에서 이번에도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금요일이고 주말 동안 계속 싸우지 않았냐.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지금 확전의 양상이 좀 보이게 되면서 이것이 전면전으로, 그래서 좀 충격을 시간이 갈수록 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또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게 되면 보복도 중단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3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처음으로 그 타격을 했을 때 이 이란의 피해가 상당히 또 큰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군 수뇌부의 고위급 간부가 또 여러 명이 죽기도 했었고, 또 핵과학자 기사마다 다른데 최소 6명에서 어디에는 14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핵과학자도 정말 여러 명이 사살될 정도로 이란의 피해가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신나게 얻어 터진 이 이란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면 보복을 중단을 하겠다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란 입장에서는 전면전으로 갈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을 하면서 이란을 끝장내려 하느냐, 이것이 또 중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진짜 이 이란을 끝장낼 생각이었다면은 13일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첫 타격을 때렸을 때 아마 더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타격 때 이란의 군 수뇌부, 고위급 간부들이 여러 명 또 죽기도 했었고, 핵과학자들도 상당히 사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엄청난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고위급 간부를 사살할 수 있었고, 또 핵과학자들도 이것이 이번에는 한 명 한 명 죽였던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좀 모였을 때 그때 타격을 했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아낼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이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것을 또 좀 보여드리면, 요것이 2024년 10월달, 얼마 안 됐죠. 작년 10월이니까 이때도 아마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하마스의 1인자, 그래서 하마스의 심장이라고 또 볼 수 있는 이 야히야, 이 시나르 지도자를, 이게 지금 드론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 영상으로 정확하게 이 시나르를 찾아내가지고 사살을 했다라는 이 영상까지 또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또 아니죠. 또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2024년 1월달 뉴스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드론 부대 지휘관을 제거를 했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썸네일에 여기 폭탄을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공개를 하면서 지휘관을 사살했는데, 근데 이 당시도 이렇게 지휘관까지 사살하니까 확전의 위기가 불거졌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모사드라는 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엄청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진짜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큰 타격을 주면서 이 판을 더 키울 생각이 있었더라면 14일날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텔방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스라엘이 진짜 선을 넘은 것은 가스전을 폭격한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선을 넘은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으면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란한테 피해를 주긴 하지만 이것을 전면전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요 기사를 보시면 유가가 15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글로벌 인플레 도미너가 우려가 된다 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란이고 또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를 봉쇄하게 될 경우에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이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 안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증권사의 자신감의 이유는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 봉쇄를 안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란의 무역이 90%를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봉쇄를 하게 되는데 근데 가뜩이나 지금 이 이란의 경우가 이 핵개발로 인해 가지고 경제 제재를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그나마 90%를 담당하고 있는 여기마저 봉쇄를 하게 된다면 진짜 이란은 그야말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해협에 미국의 항공모함 이 2개 전단이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진짜 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 된다면 이때는 이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도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이란의 상황을 봤을 때 이란의 내부적인 이 정치적인 상황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이 종교 지도자가 사실상 또 국민한테 이 지지도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군사력 이것도 이스라엘에 밀리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고 내부적인 이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도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를 하면서 전면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유가를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것이 WTI 서부 텍사스유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가의 전체적인 그 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요때거든요. 요때가 러우 전쟁이 발발을 했던 2020년 3월 요때인데 그래서 요때가 이 유가가 지금 126달러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가가 최근 며칠간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그 가격이 한 71달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최근 이 유가가 지금 50달러 한 초반에서 후반까지 그래서 한 60달러까지도 가 있었네요. 그런데 요때 그러니까 올해 4월달, 5월달 요때 가격이 최근에 비교를 해서 가장 낮았다라는 것이지 어느 정도 평균적인 이 원유의 가격을 봤을 때는 현재 이 70달러는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가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때 고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 가격이 이 하락 추세의 그 상단에 정확히 또 터치를 한 것이지 이것을 뚫고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하락 추세 안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국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증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휴일이 금요일, 토요일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쉬는 거와는 다르게 여기는 종교적인 이유겠죠.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 토요일 날 쉬게 되면서 일요일 날 개장을 했었는데, 그래서 보시게 되면 먼저 이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5%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 캔들을 보시면 아래 꼬리를 달면서 결국에는 또 양봉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주말을 마치고 어제 개장을 했는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긴 이 양봉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 상승폭이 플러스 0.47%의 상승으로 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증시를 봤을 때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의 미국의 선물 시장도 체크를 해보게 되면 뭐 큰 폭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100 모두 지금 소폭이지만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요때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하면서 금요일 오전에는 상당히 이 낙폭을 키우면서 요때가 한 102K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긴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 흐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요 저점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계속 이 저점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진짜 현재 그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마 주말 내내 이 비트코인이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어제, 오늘까지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이번 중동 이슈도 예전처럼 좀 단기적인 영향에 미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당분간 아직까지는 이 서로 간의 공습이 또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그것에 대한 또 출렁임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영향에 미칠 수 있으면서 중요한 것은 한번 이 미 증시를 통해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확실히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늘 말씀을 드렸듯이 쫄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이슈가 대세의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